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토론회 1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5차 토론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이 첫 번째 토론입니다. 토론회를 보시고 여러분 느낀 점 좋은 의견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거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조성은이 자기가 실토를 했잖아요. 그럼 조성은이 그거를 그 순간에 말을 지어서 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아니 검사해봐서 수사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당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침묵하고 있다. 공보다는 사가 앞선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패기 있게 지적을 하면 그걸 수용할 줄도 아는 대인배적인 포용적인 의원이 어떻게 젊은이 시간이 많이 가서 주도권 토론하실 때 하시고요. 사실 그동안 어제 끝난 1차 컷오프가 있었는데도 TV토론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1차 탈락한 세 분은 하실 말씀도 있을 정도로 이제서야 TV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토론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지지율 1위를 독주해오고 어제 1차 컷오프에서도 1위 주자로 알려진 윤석열 후보가 토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우선 주목할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검찰총장만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정치 일선으로 뛰어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감당 능력이 있느냐가 주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홍준표, 유승민, 또 다른 등등 후보들도 토론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능력을 점검하겠다고 벼려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TV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주저앉히고 본인들이 그 자리로 약진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토론회가 아니라 자담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이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혹평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상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질문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미리 다 얘기하고 또 예상된 답변을 본인이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활발한 토론이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고 상대 생각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먹는 국수에 양념과 간장이 안 들어간 밋밋한 식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좀 실망도 큽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좀 긴장도 했고 또 애써 핵심을 피해가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1위 후보로서 방어적인 방향이 필요했겠지만 긴장이 좀 지나쳤고 유연하지 못한 대처는 평소에 윤석열 후보를 생각하기에는 좀 순수하다기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토론 능력이 좀 아마추어다 하는 인식을 주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본인이 꼭 얘기해야 할 얘기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정권을 무너뜨릴 선두주자로서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잘하는 분야 외에 경제, 사회, 안보 등 국정 전반 정책에 문제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이 법만 따지는데 저 정도도 하네? 이런 얘기를 듣게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했다는 정도를 보여준 거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나 야권 전체가 기대하는 데 대해서는 그 지지자들한테 친밀감을 주는데 저분한테 믿음을 주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요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5차의 토론이 남았을 때 아마 이 부분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국민들 1등으로 밀어준 국민들이 뭔가 좀 기대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의 소신은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애써 피하고 안정된 토론으로 이번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현재 따라붙고 있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번 토론회 이후에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 평가는 우선 야권 내부에서 지지율에 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 많이 근접한 홍준표 후보가 과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역전의 발판을 삼아서 본인이 꿈에도 그리는 야권 대선 후보는 무조건 홍준표다라는 무야홍의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기대를 크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토론회. 이게 마지막 찬스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지금 지지도에서 윤석열 후보에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역선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 야권 지지자들한테 해결이 되면은 가면 갈수록 구조적으로 홍준표 후보한테 그렇게 경선 구도가 유리한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홍준표 후보의 토론 태도는 어떻습니까? 토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정치 발달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좌충우돌하면서 직설적인 화법, 소신 있는 발언도 그때그때 잘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후보 혼자고 국민들 과연 생각하느냐 이런 그 질문이 들어와도 이제까지 독고다이 이미지 그런 거 다 버리고 국민들과 같이 살겠다. 국민들을 돕고 살겠다. 내가 지난 그 대선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송하다. 이렇게까지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하겠다. 이렇게 다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윤 후보의 격차가 일거에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1대1 대면 토론이 많지 않은 토론의 구성상의 문제가 좀 있고 그것도 또 우선적으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토론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8분이나 토론하다 보니까 이 구성상 1대1 대면 토론 넣어도 1대1 대면 토론과 같지가 않는 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직설적 화법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홍준표 후보가 이제까지 주력했던 윤석열만 골라서 패는 전법도 이번에는 뭔가 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윤석열 후보도 좀 피해가고 다른 후보들도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서로 이렇게 뭐 돕는 그런 자담의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분위기를 요번에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두 후보를 보면서 지지 후보를 바꿀 정도의 격차를 보여줬다. 이런 판단은 솔직히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토론에서 오히려 약진한 후보는 그동안 잠재력 있다고 평가받은 유승민 후보가 뭔가 제대로 해야 될 소리도 하고 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또 쓴소리도 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런 평가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뭐 일일이 다른 후보들 얘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요번에 토론의 형식에 있어서 자담의 형식을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없고 상대 후보 파악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한 것은 하태경 후보가 그 내용은 고사하고 그 구성에서 촌촌살인의 메시지로 토론의 활기를 불어넣는 그 산파 역할을 했고 기대감을 가지게 한 것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름대로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좀 돼야지 보는 시청자들도 좀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후보의 그 능력, 뭐 하태경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이거를 제외하고 토론을 각 후보한테 정말 아픈 부분을 얘기하고 그 후보한테서 말을 짧게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 말을 끌어들여갖고 그 부부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아, 저 부분이 문제였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시청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TV 토론은 너무 많은 후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왔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그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더 지지하는 이게 좀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보강 효과만 이룬 TV 토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토론 이슈가 처음에는 뭐 고발 사주 의혹 등등을 놓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 후보 약점만 터는 인신공격성 그런 토론으로 일관되었다는 아쉬움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인신공격을 하더라도 그분이 진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 그냥 그분의 내 감정적으로 그분을 터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지양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각 후보가 나름대로 무난하게 대처했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의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아쉬운 토론이었다.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맞서 싸워서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건가가 큰 이슈임에도 그 부분이 이슈상에서는 또 불충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통해서 성산이 높은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다는 밴드웨건 효과, 이걸 한국말로 또 편성 효과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번 토론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5차 TV 토론을 통해서 지금처럼 서로의 입장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자담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태경 후보식의 맞짱 토론이 진행돼야 국민들은 이 토론에 보는 재미도 느끼고, 두 번째는 거기서 뭔가 팩트도 찾아내고 뭐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만 남은 토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고 여러분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